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컨텐츠는요, 과연 인성교육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 집에서 인성교육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심리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만나면요, 학부모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만날 때 학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인성교육 정말 필요한가요? 지금 국영수 하기도 바쁜데 지금 인성교육 하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야, 너희들 만나려고 선생님 부산까지 내려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 너희들 만나려고 새벽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선생님 이렇게 왔다, 반갑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 근데 수업을 안 해서 좋긴 한데 인성교육이 뭐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인성교육은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일단 인성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인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격이요, 태도요, 행동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성은 인품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도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나는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이타심을 보이고 있는지,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지, 혹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품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 묶어서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감을 잘 하나요? 이해를 잘 하나요? 배려를 잘 하나요? 이런 아이들, 부모님들은 어떠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공감을 잘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친구한테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인성교육의 기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누가 나를 버티게 해주는지,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내 태도에 묻어나고 내 행동에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만나러 다닐 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빠가 저 앞에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를 들쳐업고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빨간불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죠. 그렇게 지나가니까 아이가 아빠 빨간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 유치원에서 배운 도덕적인 어떤 신념들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것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아빠가 없애버린 거죠. 아, 무단횡단 잠깐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버스를 탈 때, 뷔페를 먹을 때, 목욕탕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가 돈을 얼마만큼을 지불해야 하는 나이가 됐다면 한두 살 차이는 속여서 그것을 무료로 받거나 공짜로 먹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필요하고요, 부모한테서 받을 수 있는 인성교육도 있고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에서, 묻어나는 태도들에서 배워야 하는 인성교육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인성교육은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하는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성품과 인품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고 그러한 태도들이 본인에게서 묻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오늘 어땠니? 혹은 이틀간, 3일간 이렇게 캠프 형식으로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요, 단순할 줄 알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요 라고 아주 이런 대답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당연히 중학생의 언어로 재밌었어요 라고 간략하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업보다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감을 들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타인에 대해서 알았을 땐 어땠니? 타인을 이해해봤을 땐 어땠니? 배려해봤을 땐, 공감이라는 것을 배웠을 땐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그것조차도 평소에 제가 말 많이 섞지 않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왜 말을 많이 안 하는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활발한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고, 관찰하는 거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사람과 타인에 대한 어떤 시선, 이해, 공감, 배려 등을 통해서 나의 태도나 행동에서 묻어나는 인성, 성품들, 인품들이 우리의 인성을 좋게 만든다. 인성을 좋게 만든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근사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내면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몇 시간, 몇십 시간, 3일 캠프, 이런 인성교육 하나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다의 이분법적인 논의, 이런 것들에 벗어나서 저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성이라는 것은요, 없어서 없던 것을 교육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씨앗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아직 잠재되어 있던 나의 인품과 성품에 그 씨앗에 물을 부어주는 것이죠. 물을 부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성장하나요? 어떠한 화분이 하나가 있고 그 화분에 씨앗을 넣고 물을 부으면 다음날 바로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다시 말하면 인성, 아직 딱 틔우지 않았던 이 인성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썩은 물일지 잘못된 길로 갈지, 이런 것들은 이 인성 교육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친구를 이해하면서 내 태도에서 묻어나는 인품과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인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교육들, 국영수, 당장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바로 오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지적 호기심 좋습니다. 물론 해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고 해서 필요 없거나 쓸모 없거나 안 해도 되는 교육들은 없습니다. 왜 학교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인품이나 성품이 아직 갈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영양분을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놀이처럼 인성교육을 시키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인성교육이 오히려 사회에 나왔을 때 건강한 어른, 좋은 사람,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것들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선생님에 의해서 지금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나중에 성찰할 수 있으면 저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성교육을 하고 나서 자신의 어떤 속내를 다 드러내고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연락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연락들을 받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큰 뿌듯함과 큰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성교육은 꼭 필요하다. 어느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열매를 맺고 계속 물을 주고 좋은 양분을 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심리학적인 견해나 소개보다는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세요.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 하기도 바쁘고 학원 다니기도 바쁜데 무슨 인성교육입니까? 라고 정말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우호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본인도 받고 싶어 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한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려줄 수 있으면 조금 더 한 분이라도 더 아이들의 어떤 인성, 바른 인성, 올바른 태도, 타인을 공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열린 시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심리학 현상 혹은 인문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닌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풀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